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경영분석 라이브 국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EBSI 대표 강사 최서희입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맞아요. 아마도 여러분 시원섭섭한 그런 마음 들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 나 자신 참 수고했어 하면서 토닥토닥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들어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열심히 달려온 내 노력이 드디어 오늘 하루 온 힘을 다해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럴 거예요.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못다한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수능 어땠는지 경향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한 스푼의 기적까지 가져가십시오. 자, 우리가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요,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 결과에요, 한 스푼의 기적까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조금 가라앉히고요.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오늘 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어떠셨어요? 네, 지금 실시간 댓글로 소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매가 어려웠죠.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수능이요. 특히나 1교시 국어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긴장된 상황에서 봤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엄매가 어려웠다.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엄매 화자, 문학, 독서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을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짠! 예상했어요. 강력했던 연계 우리 준비 철저하게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건은 시간 배분이었어요. 우리 연계 교재에서도요, 이거 좀 어려운데 하는 지문들 중심으로 연계가 됐어요. 특히나 독서는요, 강력한 연계율을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개념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는 적용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직까지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소통 이어나갈게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에서 문제가 너무 어려울 때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예비 수험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국어 시간 관리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수능에서는 더더욱 그걸 체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요, 탄탄한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자, 무작정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흔들림 없는 개념을 딱 세운 다음에는 나만의 약점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항풀이 순서까지도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서 훈련해서 익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연계 체감 엄청났어요. 특히 2026 수능에서요. 그래서 문항 연계 같은 경우는요. 작품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항 연계를 꽉 잡아야만 실제로 수능장에서는요.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공감하는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능을 끝난 이 시기에 무엇을 하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자, 일단은 조금 쉬세요. 그리고 여러분 문화생활 그동안 못했던 것들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미술관도 가고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요.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될까? 혹은 어떤 대학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야 될까? 이거 혼자 아닙니다. 우리 EBS에서요, 다양한 전문가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를 마련하시고요. 또 Q&A 센터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EBS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문제를 한번 알아보러 가볼게요.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서 우선 공통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어땠어요?
예, 독서가 앞부분에 딱 배치가 되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 하는 상황인데 게다가 독서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여러분 쌤 파이널 체크 포인트 정말 도움됐어요 라는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독서뿐만 아니라 문학 파이널 체크 포인트로 EBS에서 해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압축 강의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엄청난 적중률을 보였죠. 100% 적중률.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선 4개의 세트가 우리의 예상대로 연습한 대로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별표 보이시나요? 엄청나죠. 다 연계가 됐습니다. 4개 세트에서요. 4개가 다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됐어요. 좀 독특했던 점은 수능 완성이 아니라 특강에서 이 4개 모두 다 연계가 됐다라는 게 조금 눈여겨볼 점이었는데 사실 수능 완성에서도요.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문학에선 연계가 됐었죠. 자, 우선 독서 이론은요, 좀 몸풀기 느낌이었어. 뭐, 연계가 굳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주제 통합인데요. 대개는 인문 파트에서 주제 통합이 많이 구현이 됐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사회 파트 주제 통합이 나왔고요.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만한 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보증, 계약, 일단 용어 자체가 낯설어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이시죠? 수능특강 주제통합 06 그리고 주제통합 11, 11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의 상당 부분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여러분 9번까지는 좀 가뿐하게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네, 여러분 문제는요. 과학기술 인문 영역이었어요. 연계 압도적으로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연계가요, 여러분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연계교재 공부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시간을 많이 들였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수고 진짜 많이 했어요. 괜찮아, 잘했어요. 너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국어는 연계학습이 필수일까요? 지금 우리 해설하는 거, 경향 분석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연계 분석은요, 정말 필수 중에 필수예요. 단 하나만 챙겨라 라고 한다면 저는 연계를 잡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 보세요. 여러분 과학기술에 열팽창 현상과 액추에이터 나와 있는데 이 열팽창 현상 자체가요.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았죠. 왜냐? 이미 수능 특강 과학기술 05에서요.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는 합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합금 얘기가 그대로 이번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점은요. 이게 정말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 개념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세트 구성이었어요. 저는 이 4개 세트 중에 이 과학기술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과학기술에서 자주 물어보고 있는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비교하는 방법, 또는 커졌다, 작아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구현이 됐던 정말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인문 세트. 선생님 제가요 연계에서 공부할 때도 인문이 유독 어려웠는데 특히나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정말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는 거 있잖아. 뭐예요? 그렇지, 여러 학자가 나오면 공차,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요. 그걸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풀려요. 물론 좀 어려울 순 있어요. 그러나 명시적으로 정보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꼼꼼하게 독해를 했다면 접근할 수 있었어. 특히나 칸트와 관련된 정보는요. 연계교재에 있는 그대로 이어졌죠. 그런 부분에서 좀 편안하게 친숙하게 느끼면서 체감 연계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시간 댓글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내년에 수능 봐야 하는데 예비 수험생이네. 자, 국어 기초는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무조건 기초 쌓는, 기본 개념을 쌓는 시간입니다. 자,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잘 보세요. 이번 2016 수능에서 보여주는 이 방향성 그대로 끌고 가면 되는데요. 항상 새로운 것, 낯선 것에 대한 불안감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늘상 출제되던 패턴, 출제되던 유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공부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EBS에서는요, 이제 이 개념이요, 2027 수능을 준비하는 개념이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11월 25일 날 여러분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개념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쌓아가면 됩니다. 자, 섣불리 문제 먼저 많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제 문학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댓글에도요, 문학 얘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서로를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도 참 보기 좋네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문학, 와, 저는요, 시험지를 받자마자 소리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쌤, 파이널 체크 포인트 정말 도움됐어요. 이건 정말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우리 EBS 강의에서요, 연계 교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연계 교재 안에 들어있는 문학 작품을 합치면 몇 작품 정도 될까요? 예, 180작품 정도 됩니다. 180개 정도 되는 이 작품 중에서요. 이거 수능에 나올 거야. 우선순위를 쭉 매겨줬어요. 출제 1순위, 2순위, 3순위. 제가 이렇게 매겨서 파이널 체크 포인트 강의를 했는데요. 그 출제 1순위들이 다 나왔어요. 너무나 소름이야. 수군가는 사실 판소리 사설, 판소리계 소설은요. 언제나 출제 0순위고요. 우리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도요. 7순위로 다뤘고요. 현대시에서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작품 1순위라고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국왕의 북새곡은요. 이거 문학사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작품이야. 암행어사가 쓴 유일한 가사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요. 제가 정말 핏대를 세우면서 강조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요? 잘했어요? 좋아요. 아마도 음성 지원되는 느낌을 수능장에서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우선은 고전소설 파트에서는요. 수군가 판소리 사설이 나왔어요. 근데 판소리계 소설은 사실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판소리계 소설 수군가는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장면, 별주부가 호랑이를 만나서 호랑이가 별주부에게 속아서 막 도망치는 장면 있죠.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해학적인 장면을 잘 다뤄줬고 아마도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 연계 체감도가 굉장히 높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세트였어요. 조금 어려웠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바로 이 갈래복합 세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그렇죠. 보기는 감상의 울타리야 라고 늘 얘기하면서 보기 박스 잡고요. 가나 이해했으면 돼요. 특히나 우리는 나라는 작품,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작품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러 번 공부를 했거든요. 얘를 잡고 간다면 시간 압도적으로 줄여서 여러분 이 수능장 그 시험 시간을 주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소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쌤 문학 연계 강의 진짜 대박이었어요. 작년 국어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제일 달랐을까요? 자, 작년 국어와 비교했을 때는요. 독서에서 체감 연계도가요. 소름할 정도로 높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작년에는요. 독서가 그래 연계됐어. 맞아. 이 정도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요. 수능 특강 교재에서 이만큼 정보를 제시해주고요. 거기서 절반 정도를 그대로 옮겨서 연계를 했다라는 정도로 연계가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졌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이에 최리백에 주는 글, 이거 고전 수필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전이라는 말이 붙어서 조금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 지문 길이 자체가 길었어요. 그래서 좀 부담감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막상 읽어봤더니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라는 이 글쓴이가요. 최리백 문장력을 아주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어. 맞죠? 여러분 이렇게 갈래복합 세트에서요. 우리가 시간을 주도하는 방법은 아는 작품 힘주고 그거 부여잡고 다른 작품들 이해해 나가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가볼까요? 네, 현대소설 어땠어요?
지금 최근에 이 출제 경향이요. 현대소설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심 올해 현대소설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년 수험생들, 내가 내년 수능을 준비한다는 친구들은요. 진짜로 현대소설이 이맘때쯤 되면 한번 연계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비연계 작품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 얘기하는데 개념 정말 중요하잖아요. 개념에서 현대소설 공부할 때 여러분 뭐 강조해요? 갈등 관계 강조합니다. 인물 잡고 갈등 잡으면 게임은 끝이야 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트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연계를 위해서라면 수특은 필수 공부해야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특뿐만 아니라 수능 완성이 있어요. 우리 1월 달에는요, 수능 특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수능 특강을 어느 정도 풀었다 싶으면 수능 완성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요. 나올 때 그때그때 해 나가야 될 것들을 고3 예비 고3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어 시간 배분이 너무 안 됐어요. 아마도 제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국어가 막상 시간을 좀 더 줘서 풀어봐 라고 하면 아주 특별하게 눈에 띄는 낯선 유형의 문제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잘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간 배분을 잘 못한 친구들이라면 당황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지켜봅시다, 우리. 아직 결과 안 나왔잖아. 조금 더 지켜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배분은요,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된 연계에서 안 읽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돼 있다면 연계 교재에 있는 작품에 해당 장면이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죠. 여기서 시간을 잡고 나머지 선택 과목이라든지 그리고 독서라든지 이런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조금 뿌려줬어야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년 국어 공부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댓글로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내년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분석 끝나고 나서 수다 타임, 힐링 수다 타임이 있거든요. 그때 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줄 거죠? 자, 갑니다. 이제 고전시가예요. 와우. 고전시가가요. 북새곡, 이거 가사잖아요. 맞죠? 그런데 나 다까지 나와버렸어요. 나 다가요. 사설시조인데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아주 재밌었죠. 흥미로웠죠. 연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나다는 조금 면밀하게 꼼꼼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고 가를 완벽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까지 동원하면서 풀어나간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북새곡 어땠어요? 제가 강의 중에도 말했고요. 파이널 체크 포인트 얘기할 때도 말했고요. 막 핵심 요약할 때도 말했어요. 이거 단 하나의 고전시가 작품이 수능 완성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북새곡일 거야 라고 했는데요. 나왔네요. 저는 이번에 화작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선택 과목 이번에 변별력이 상당히 높았어요. 화작뿐만 아니라 언어와 매체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네? 시간 배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예상보다 선택 과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려울 때 플랜 A, 쉬울 때 플랜 B 이런 식으로 플랜 A, B를 좀 나눠서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는 방법도요. EBS 강의를 통해서 한다면 선생님들의 꿀팁 노하우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지금 계속 소통이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막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또 지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통 참여해주는 거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 대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고전시가에서요, 이 북새곡이 제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했냐면, 우리 보통은요, 일부분은 연계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고, 또 일부분은 연계해서 제시하지 않았던 장면을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2016 수능은요, 수험생들을 많이 생각해줬어요.
100% 그냥 다 있는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마음을 쫓겼던 시간을 31번, 34번에서 약간은 또 힐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댓글창을 통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화작, 독서론 15분 끝내기 맞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연습할 때 선택 과목과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독서 세트 좀 가벼운 몸풀기 이 독서 방법론 문제를 15분 안에 끝내자 이걸 목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권장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날 수능 문제에 따라서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플랜 B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내가 16분, 17분까지 들어갔어? 그러면 어디서 시간을 줄여야 될까? 독서, 내가 약한 부분 일단 넘어가고 좀 강한 부분 확실히 풀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풀어야지. 혹은 문학에서 보기박습 있는 부분을 빨리 읽고 활용을 해야지. 혹은 어떤 문학 작품이 연결됐는지 그걸 빠르게 훑어봐야지. 이런 나만의 전략들을 총동원을 해야 되겠죠. 자, 선생님 파이널 체크 강의 덕분에 그나마 문제 풀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고 파이널 체크 강의 6강밖에 안 되지만 끝까지 완강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잘 해낸 거야. 그래서 나 자신 대견해 토닥토닥 해주세요. 자,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는요, 눈여겨볼 만한 세트가 있습니다. 일단 35번, 36번 긴 글로 주어지는 이 세트가요, 문자와 소리에 관계해서 중세국어까지 묻고 있기 때문에 중세국어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은요,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비 수험생들이 혹시 이 강의 지금 영상 함께하고 있다면 중세국어는요, 정말 딱 한 번만 마음 먹고 공부하면 될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미루지 마시고요. 수능 개념을 통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문장 성분의 이해 이게요. 최근 트렌드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요. 과거에는 문장 성분의 이해하면 우리가 잘 아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 이런 문장 성분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끝냈는데 이번에는요. 관형사, 관형어, 서술어의 자릿수, 높임 표현 복합적으로 물어봐요. 복합적인 문법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최근 평가원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7번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담화의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국어의 의존 형태소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기본기를 확인하는 문제. 그래서 35번, 36번 이 부분을 잘 넘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좀 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매체를 보면요. 재밌었어요. 온라인 알림 메시지 그리고 학생이 작성하는 블로그. 사실 이런 블로그나 또 그 다음 세트인 화상회의, 특집 기사 화면 이렇게 주어지는 매체가요.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아요. 오히려 저보다 여러분에게 더 익숙한 매체일 거예요. 특히나 최근 평가원 기출문제를 잘 분석한 친구라면요. 물어볼 부분에서 다 건드렸구나 라고 매체에서는 아주 도드라지게 어렵다 하는 문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향은 여러분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 개념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놓자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작 가볼게요. 화법과 작문 아까 저는요 선생님 화법과 작문 어려웠습니다. 15분이 넘어갔어요. 예, 지금 댓글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화법과 작문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최근 수능 3년치를 분석을 해보면요. 몇 년 전에는 화법과 작문에서 오답률 1위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오답률 탑 10 안에 드는 문제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오답률 3위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화법과 작문은요. 우리가 좀 만만해 라고 소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 공부 제대로 안 하고요. 기출 분석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독 화작이 어려운데 이건 정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지금 물어보는 친구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화작도 출제 요소가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돼. 그 짧은 개념을요. 정확하게 공부를 하되 기출 베이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요. 여러분 발표
그리고 화법과 장문 세트에서는 웹툰이 영상화되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장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는 글, 그리고 설명하는 발표, 이게 다 정보 전달하는 것에 힘이 좀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돼요. 늘상 나오는 데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 네, 부분적으로 선지 판단을 할 때요. 재진술이 뭐야? 이게 진짜 재진술이 맞나? 아닌가? 판단이 헷갈려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기 유독 화작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 단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EBSI에는요, 국어 단판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개념 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강의 또는 1강 들어보시고요. 내 스타일, 나에게 잘 맞는 강의 하나 골라서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만 이 강의의 기승전결을 다 느끼면서 여러분 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진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았어야 풀리는 화법 문제가 이번에 나온 거 눈여겨볼 법하고요. 화작 통합 세트에서는 40번 문항, 가도 보고 나도 보고 그게 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그 문제가 아마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실시간 댓글 얘기해볼게요. 학원 안 가고 EBS로 공부했는데 정말 큰 도움 받았어요. 서희쌤 파이널 체크 정말 감사해요. 나도 고마워요. 여러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고 정말 열심히 우리 강의를 들어주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고 우리 EBS에도요. 여러분 진짜 좋은 강의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끝까지 들어야 돼요. 완강하는 습관 가지세요. 자, 이제 온 우주의 힘을 다 모아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힐링 수다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고마워요. EBSI 파이널까지 지금 우리 실시간 채팅방이 계속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이 파이널 체크 강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 예비 수험생들 있다면 알아두세요. 파이널 체크 포인트는요, 해마다 EBSI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공하는 강의예요. 근데 연계 교재 공부할 때 너무 많은 작품들, 너무 많은 지문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런 부분들 잘 집중해서 봐. 이번 수능의 유력한 출제 후보야 라는 거 알려주는 강의 챙겨야죠. EBS 사랑하는 친구들, 믿고 끝까지 따라왔던 친구들은 이번에 아마 완전히 체감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자, 지금 막 좌절하는 글들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성적을 받을 것 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까? 자, 그러면 입시 전략, 입시의 어떤 흐름 알아야 되겠죠? 나 혼자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EBSI 있잖아요. 오늘 우리 입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챙겨가세요. 이 라이브 생방송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끝까지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온 우주의 힘을 모아 힐링 수다 타임 갖고 있는데요. 얘기 나눠볼게요. 교육과정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요즘 핫 이슈죠.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나요? 저 이 고민은 지금 현재 1학년인 친구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일단 과목명이 바뀌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없고요. 다 공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요. 2028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수능 변화 분석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8 수능 대비를 위한 국어 개념 강의들도요. 곧 오픈 예정이니까 EBSI 홈페이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다 잘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울감에 빠져 있지 마세요. 오늘 하루 충분히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길게 이어져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 그리고 이 시간, 혹은 이 가슴 아리가요. 나중에는 엄청난 양분으로 여러분을 성장시킬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내년 수능 올해랑 비슷할까요? 알 수 없죠.
자, 내년 수능 분석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내년에 6월, 9월 평가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그 모의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시그널을 잡고 가야 내년 수능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수능이 꼭 내년 그대로 이어질 거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우리 EBS에서는요, 모의평가 해설, 경향 분석 강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원매가 유독 답답한데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 많아요. 오히려 좋아. 엄매 답답한 거 괜찮아. 왜냐하면 엄매는요, 명확해요. 정말 딱 떨어집니다. 양이 많을 뿐이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하면 돼 라는 이 수능 개념 공부 한번 딱 끝내고 나면요, 앞으로 기출문제로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토닥토닥 포근포근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바로 여러분. 오늘 그대 한 사람을 위한 시간이 됐습니다. 자, 다들 자기 자신 응원하면서요, 오늘 하루 따뜻한 밤 보내기를 바랄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수능, 이어지는 수학에서도요, 라이브 정말 알차게 구성했으니까 계속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하루 종일 수능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이제까지 노력했던 것들 다 쏟아내느라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은 무조건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수능 끝난 날은요, 정말 푹 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여정들이 있을 거야. 불안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의 꿈과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기를 선생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았어요. 남은 일정들도 화이팅!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어딘가의 수험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삶에서 하나의 단계를 무사히 마무리해내는 것이 참 멋진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보냈을 하루일 텐데 오늘만큼은 남은 시간 편안하게 푹 쉬고 잘 자면서요, 또 다른 내일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도 잔뜩 다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수능을 지나 대입의 그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노력을 쏟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요, 여러분이 결과를 떠나서 열심히 노력한 자신에게 나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잘해왔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수능 치르느라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후 결과를 떠나서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능이라고 하는 이 긴 마라톤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오늘 하루 종일 큰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훌륭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한다면 우린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하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보음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루 종일 몰두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도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에 성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애썼으니까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굿럭 투유!